안녕하세요. 테잎 퀸즐랜드 번다버그 캠퍼스에서 자동차 장비학과를 졸업하고 485 졸업생 비자로 현재 자동차 장비사 일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. 워홀 끝나고 영주권학과를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영주권 유망 직종들에서 자동차 장비에 가장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조립하는 것도 좋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아쉽긴 했었어요. 사실 학교 수업 때 이거 배워서 실제로 일터 가서 쓸 수는 있으려나 싶었거든요. 근데 막상 실제로 일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. 자동차 장비사로 일할 때 이제 경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경력뿐만 아니라 지식도 겸비되어야 되거든요. 종종 경력만 있는 호주 친구들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고 단순하게 일만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회사에서도 단순한 서비스만 좀 맡기려고 해요.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사에서 더 어려운 일도 맡기고 또 기술도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.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해주려고 해도 알아듣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편입니다. 테잎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거든요. 1학년 1학기 때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다 배우고 다시 1학년 2학기 때는 1학기 때 배웠던 똑같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배워요. 그리고 또다시 2학년 1학기 때 다시 2학년 2학기 때 계속 더 심도 있게 자세히 배우면서 2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 모든 걸 다 배우고 학기가 지날수록 배웠던 내용을 복습 및 자세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.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해할 때까지 수업해 주셨고 그 진도가 늦춰지더라도 한 명씩 다 잡고 가시는 스타일이었어요. 대부분 학생들이 전기 실습을 어려워했거든요. 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원리들이라던가 차 안에 변압기, 어떻게 차량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 등의 이런 원리들은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했었어요. 근데 막상 일할 때 이런 원리를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. 특히나 또 영어로 듣고 이해하느라 좀 어려운 편이긴 했어요, 이론이. 실습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저는 다행히도 실습장에서 잘 된 케이스라 현재 직장으로 일 구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편이었어요. 실습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지막에 추천서를 써주거든요. 제가 실습하는 곳에서 청소 같은 사소한 것도 열심히 했더니 제가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서 또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고용하고 싶을 정도라고 그런 추천서를 작성해줬습니다. 이 추천서 덕에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고 지금 이제 업장에서 현 직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테잎에서 공부하신 학생분들은 호주 학생들에 비해서 경력이 비교적 짧거나 뭔가 취업하기 그런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추천서 한 장 한 장이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. 그래서 실습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추후 취업을 위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실습할 때는 한 곳에서만 하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특별히 전문샵을 가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면 한 군데에서 쭉 실습하시는 게 취업하시기 유리할 것 같아요. 저는 딱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.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본적인 주의사항들도 제대로 배우고 항상 실습하시거나 일하실 때는 조심하셔야죠. 조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. 근데 제 주변에 칼로 자르려다가 본인 손을 베는 경우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못 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한국인은 없어요. 호주 친구들 중에 간혹 여성 정비사가 있고 중국인들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여성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기본적인 서비스만 하시면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근데 종종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. 건장한 호주 남성들도 옆에서 잡아주거나 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빼야 하는 등의 아니면 큰 부품 또는 타이어가 굉장히 큰 차들을 다루는 게 좀 힘들거든요.
그다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딱히 없고 그 일터에서 매니저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쉽지 않을 것 같아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매니저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하실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시지는 마세요.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. 저희 직장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다 보면 새로운 걸 안 해보니 실력이 정체가 됩니다. 핀잔 주는 것 겁먹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서 하시고 최대한 배우시는 게 커리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. 정비사라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호주는 한국과 다른 분위기예요.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창피할 게 없고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되거든요. 자부심이 없다면 이제 일하기도 싫고 배우기도 싫어요. 저도 자동차 정비학과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영주권만 따고 그만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영주권 따고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제 일에 자부심이 지금 있습니다. 그리고 취업은 작은 센터로 가셔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큰 센터로 가셔서 전기차 교육도 받으시고 더 큰 스폰서 비자 기회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